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유나는 제 앞에 서더니 5만 원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아니, 그냥 손에서 놓아버린 거죠. 돈이 제 발 앞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일당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하인한테 주는 것보다 못한 대우였습니다. 내일은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보내고 싶거든요. 귀를 의심했어요. 생일날 친구들 온다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부탁해서 기껏 음식해줬더니 겨우 5만 원을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65이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을 맞이했어요. 며느리 유나의 생일이었습니다. 유나는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생일날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며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부탁했죠. 유나가 좋아하는 메뉴를 적어놓고 시장에 몇 번이나 다녀왔어요.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갈비찜부터 시작했죠.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에 재우는 일만 1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채 썰고 각각 따로 볶아서 무쳤죠. 그리고 전을 부쳤어요. 호박전, 동그랑땡, 김치전까지. 프라이팬 앞에 서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손목은 저려왔죠.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났어요. 주방에서 혼자 일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유나 친구들이 2시에 온다고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했어요. 접시 하나하나 닦아서 예쁘게 놓았습니다. 음식도 정갈하게 담았죠. 갈비찜은 큰 접시에 담아서 가운데에 놓았어요. 잡채도 예쁜 그릇에 담았습니다. 전들은 각각 다른 접시에 나눠 담았죠. 테이블 세팅도 신경 썼어요. 냅킨을 깔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유나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유나가 손에 뭔가를 쥐고 나왔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유나는 제 앞에 서더니 그 돈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아니, 건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에서 놓아버린 거죠. 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발 앞에 말이에요.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죠. 마치 일당을 주는 것 같았어요. 아니, 하인한테 주는 것보다 못한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일은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보내고 싶거든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싶었죠.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다시 봤습니다. 제 발밑에 그대로 있더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아들 현서가 보였습니다. 현서는 소파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현서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어요. 엄마를 감싸주길 기대했죠.
하지만 현서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이 상황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되더군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 싶었죠. 일주일의 정성이, 새벽부터의 노력이 5만 원짜리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서 있었어요. 집어들 수가 없었죠. 만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을 만지는 순간 모든 게 인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정말 하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수치심도 밀려왔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 싶었죠. 20년을 주부로 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내버려 둔 채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유나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응, 이제 와도 돼. 준비 다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무작정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냥 걷기만 했어요. 가슴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부터 유나는 저를 무시했어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눈빛은 차갑더군요.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죠. 2년 전 남편이 떠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예 대놓고 혼자 음식을 시키고 자기들은 바쁘다면서 집에 노는 사람은 일이나 하라며 청소에 빨래까지 시켰죠. 저는 그때마다 참지 않고 현서한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아내 편만 들었죠. 엄마가 이해해줘. 유나도 힘들어.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제 마음은 이해하지 않으면서 아내 마음만 헤아렸죠.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이니까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곧 세차게 쏟아져 내렸죠. 저는 우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맞으며 걸었어요. 온몸이 젖어 들어가는데도 발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비가 제 눈물을 감춰주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버스 정류장 앞이었어요. 지붕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죠. 젖은 옷이 차갑게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 떨리는 건지 분노 때문에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빗물이 묻어 있었어요. 손으로 닦아냈죠.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미경이었습니다. 친구 최미경. 저와 동갑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입니다. 가끔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미경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미경아, 나갈 데가 없어. 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바로 주소가 적힌 문자가 왔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죠.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와 큰 길로 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많이 젖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흐릿한 도시 불빛들이 보였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갈 곳이 없었어요. 40분쯤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미경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산을 들고 서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정희야. 이게 무슨 꼴이야. 미경이가 제가 타고 온 택시비도 결제해주고 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내줬죠. 미경이 옷이었는데 저한테도 잘 맞았습니다. 차도 끓여줬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니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죠. 이제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유나가 저한테 5만 원을 던진 일, 집에서 나간 일, 현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일까지요. 말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이는 듣다가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어요. 그 못된 년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봐. 유나한테 미움받을 짓을 한 거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정희야, 너 잘못이 아니야. 걔네들이 잘못한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일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 그만 당하고 살아. 너도 너 힘으로 뭔가 해야지.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고 살 순 없어. 저는 미경이를 바라봤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평생을 주부로만 살았는걸. 미경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하는 일 있잖아. 가정집 청소해주는 일. 너도 해볼래? 나 혼자 하기 벅찰 때 많거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망설였어요. 가정부 일이라니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싶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미경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나랑 같이 다녀봐. 생각보다 괜찮아. 돈도 벌고 자립할 수 있어. 너가 집안일 잘하는 거 나는 잘 알잖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겁났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경아. 나 열심히 할게. 정말 열심히 해볼게.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 걱정 마. 처음엔 힘들어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미경이네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오더군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나의 차가운 눈빛, 바닥에 떨어진 5만 원, 현서의 침묵까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짐이 생기더군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요.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야겠다고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새벽에 눈을 떴어요. 미경이는 벌써 일어나 있었죠.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얼른 일어나 준비해. 오늘부터 같이 출근하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미경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지만 해내야 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경이가 김밥을 싸서 내밀어요. 저희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40분쯤 타고 한적한 주택가에 내렸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동네였죠.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 집에 가야 해. 많이 힘들 거야. 각오해. 응,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첫 번째 집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깔끔한 외관에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문을 열어줬어요. 미경 씨, 오셨어요? 이분은요? 미경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제 동료예요. 믿고 맡기셔도 돼요. 집주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이가 저한테 청소 도구들을 나눠줬죠. 걸레, 유리닦기, 청소기까지요. 처음 만져보는 전문 청소 도구들이었어요. 무게감도 달랐고 사용법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청소는 해봤지만 남의 집을 청소하는 건 처음이었죠. 미경이가 저한테 자세히 알려줬어요. 일단 거실부터 시작해. 먼지 닦고 바닥 쓸고 걸레질까지. 순서가 중요해.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죠.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손놀림도 느렸어요. 걸레를 짜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냈어요. 창틀도 깨끗이 닦았죠. 액자 뒤쪽까지 신경 써서 닦았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자 거실 청소가 끝났어요. 미경이가 제 작업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꼼꼼하게 했네. 이 정도면 괜찮아.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다음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세면대를 닦고 거울도 깨끗이 닦았죠. 타일 사이사이 곰팡이도 솔로 문질러서 제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기를 닦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집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속했죠. 집안 전체를 3시간이 걸려서 청소를 마쳤어요. 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렸어요. 집주인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도 깨끗하게 하시네요. 역시 미경 씨가 좋은 분 데려오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 낯설었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집이라더군요. 청소할 공간이 많지 않아서 1시간 만에 끝났어요.
하지만 첫 번째 집에서의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집은 넓은 빌라였어요. 방이 4개나 되더군요. 미경이가 말했죠. 이 집이 제일 힘들어. 아마 저녁까지 걸릴 거야.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걸렸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했어요. 중간에 미경이가 빵과 물을 주며 짧게 쉬라고 했지만 10분도 안 됐죠. 손은 물에 불었고 무릎은 빨갛게 변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발바닥도 아팠죠.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죠. 미경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첫날 치고 잘했어. 내일부터는 더 익숙해질 거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정말 힘들더라. 미경이가 웃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 근데 괜찮아. 익숙해지면 할만해. 몸이 적응하거든.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곤한 몸을 감싸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돼 있더군요. 온몸이 쑤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게 뿌듯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서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유나가 걱정하는데. 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걱정한다니요. 웃기는 소리였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바빠. 일하고 있어. 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일? 무슨 일? 엄마가 무슨 일을 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가 알 필요 없어. 이제 그만 끊을게.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없으니까 편하네. 집안도 조용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현서야, 너희끼리 잘 살아.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젠 더 이상 신경 안 써.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놀림도 빨라졌고 요령도 생겼죠. 청소하는 순서도 이제는 머릿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세제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손님들도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꼼꼼하게 하시네요. 구석구석 다 깨끗해요. 미경이한테 그런 말들이 들어갔죠. 미경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진짜 소질 있어. 손님들이 다 좋아해. 너 같은 사람이 이 일 해야 돼.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평생 주부로만 살았는데 이런 일을 잘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미경이가 저한테 봉투를 건넸어요. 정희야, 이번 달 월급이야. 수고했어. 봉투를 열어보니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봤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넣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통장을 보며 울었죠. 내 돈이야. 내 힘으로 내가 번 돈. 20년 동안 남편 월급, 아들한테 받는 용돈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제 돈이라는 게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 있었어요. 제 노력으로 얻은 돈이었죠.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겠다고 다짐했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여러 집을 다니며 청소할 수 있게 됐어요. 미경이한테 배운 걸 바탕으로 제 나름의 방식도 만들었죠. 더 꼼꼼하게,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미경이 집에서 얹혀 살았지만 이제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이었죠. 작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비록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가구도 조금씩 장만했어요. 중고로 침대를 사고 작은 식탁도 샀죠. 제 돈으로 제 공간을 꾸며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오늘 내가 가는 집 주인이 너한테 관심 있대. 좋은 기회일 수 있어.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관심? 미경이가 설명했어요. 그 집주인 친구가 꼼꼼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집 관리해 줄 사람 찾는다는데 내가 너 추천했어. 괜찮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건가 싶었죠.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너가 잘해서 그런 거지. 자신감 가져. 며칠 후 저는 미경이한테 주소를 받아 그 집으로 향했어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큰 집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주차장도 넓었죠. 외관부터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에 땀이 났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동료분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한정희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자분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수아예요. 들어오세요.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아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가구도 고급스러웠죠. 창문도 크고 채광도 좋았어요. 거실만 해도 제가 사는 원룸보다 넓었습니다. 수아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정도 됐어요. 짧은 경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하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 씨가 강력 추천하셨어요. 정말 일 잘하신다고요. 믿고 맡겨볼게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수아가 집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청소해야 할 공간들, 주의해야 할 부분들까지 자세히 알려줬죠.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거실과 방들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도 3개나 됐어요. 주방도 넓고 깨끗했죠. 관리할 공간이 많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정리정돈, 정원 관리까지요. 급여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 드릴게요. 어떠세요? 250만 원이라니요. 지금 받는 급여의 3배가 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250만 원이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 정도 집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받으셔야죠. 저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부터 수아의 집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꼼꼼히 청소했어요. 창문도 깨끗이 닦았죠. 정원 화분도 정리하고 냉장고까지 깨끗이 했습니다. 수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희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저희 집이 이렇게 깨끗했던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새 집 같아요.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수아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통장에 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잔액을 확인하니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금액이었죠. 통장을 보며 믿기지가 않았어요.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미경이 말이 맞았어요. 수아를 통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희 씨, 저희 집도 관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건은 협의 가능해요.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조건이 좋은 곳들을 골라서 계약했죠. 너무 많이 받으면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4개의 집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한 달 수입이 7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돈을 모아서 작은 원룸에서 괜찮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도 했죠.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이제는 중고가 아니라 새 가구를 살 수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제 안에 이런 힘이 있었구나. 65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 라고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통장 잔고가 3천만 원을 넘어갔어요.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나도 할 수 있었어. 저는 더 이상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누가 뭐래도 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곳의 고급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모두 수아를 통해 소개받은 집들이었죠. 부유층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들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매달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신기했어요. 어느 날 수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궁금한 마음에 만났어요. 정희 씨, 아직도 제 주변 지인들이 정희 씨 소개 좀 해달라고 정말 많이 문의가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정희 씨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요? 요청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어요. 제가 사람을 더 구해서 팀으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제가 교육하고 관리하는 거죠.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정혜 씨가 관리하시는 거네요. 완벽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설렜습니다. 제가 팀을 만들다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경이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경아, 나 팀 만들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할래? 팀? 무슨 팀? 가사 도우미 팀. 사람 더 구해서 여러 집을 관리하는 거야. 미경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나도 할게. 저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추천받았습니다. 미경이의 지인들이었어요. 꼼꼼하게 면접을 보고 성실한 사람들을 뽑았죠. 그렇게 5명의 팀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팀장이 됐어요.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각자 일하는 스타일도 달랐고 속도도 달랐죠. 하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매주 회의를 열어서 문제점을 논의했죠. 서로의 노하우도 공유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희 팀은 이제 15곳이 넘는 VIP 고급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청소 관리팀으로 소문이 났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판이 퍼졌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거기서 일정을 관리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벽에는 일정표와 고객 리스트를 붙여놨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상호명은 프리미엄 하우스키핑 서비스로 정했어요. 명함도 만들었죠. 제 이름 아래 대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통장 잔고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생 모아도 불가능할 것 같던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해냈습니다. 제 노력으로 이뤄낸 거였죠.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집도 사무실 근처 고급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어요. 40평대였습니다. 넓고 쾌적했죠. 방도 3개나 됐어요. 가구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까지 모두 새 것이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달라졌더군요. 1년 반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초라하고 주눅 들어 있었죠. 그때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외면당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팀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해냈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고마워. 너랑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기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너가 시작하게 해줬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저한테 5만 원을 던졌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 유나의 차가운 눈빛, 현서의 침묵까지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어요.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 모욕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셈이었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한테요. 저를 믿어준 미경이한테, 기회를 준 수아한테도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수아의 집에서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먼저 정리하고
주방으로 향했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때 수아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밝은 표정이었죠. 정희 씨, 오늘 친구가 놀러 오는데 점심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간단한 거면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뭐 준비하면 될까요? 수아가 메뉴를 알려줬어요.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디저트까지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들을 꺼내서 정리했죠. 오후 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아가 현관으로 향했죠. 저는 주방에서 파스타 면을 삶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싶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유나였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언니 집은 올 때마다 정말 깨끗해. 냄새까지 좋아. 비결이 도대체 뭐야?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 관리해 주시는 분 계셔. 정말 최고야. 덕분에 집이 항상 깨끗해. 저는 주방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언니. 이번 시즌 신상이야. 겨우 예약해서 샀어. 저는 완성된 파스타를 접시에 담았어요. 샐러드도 예쁘게 담았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죠. 이제 거실로 나가야 했어요. 유나와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그들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었죠. 접시들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했어요. 발걸음을 떼는 게 무거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유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아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 저는 담담하게 음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수아가 놀라서 저와 유나를 번갈아 봤어요. 어머, 유나야, 아는 분이야? 정희 씨를 알아?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언니, 잠깐, 이게 무슨...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안 보여? 유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나야, 그게 무슨 일이야?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수아가 계속 물었습니다. 너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드렸다고 했잖아. 사진도 보여줬고. 유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언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좀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유나가 저를 이용해서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요. 저를 유럽에 보냈다고, 효도를 한다고 자랑했던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아 씨,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유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제발이요. 저는 유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이제 진실을 말할 거야. 수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희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시간이었어요. 저는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1년 전쯤이었어요. 유나의 생일이었죠. 유나가 제 말을 막으려고 했어요. 손을 뻗어서 저를 잡으려 했죠. 어머니,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유나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유나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당일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어요. 수아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제가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까 유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더군요. 5만 원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유나가 제 발밑에 던졌죠. 마치 하인한테 일당을 주듯이요.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그리고는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내일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기껏 음식해줬더니 5만 원 들고 나가라는 거죠. 유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죠. 수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이게 사실이야? 정말 너가 그랬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와서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수아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요. 언니, 오해야.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제가 정신이 없었어. 저는 차갑게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사정이라고? 무슨 사정? 내가 네 생일상 차려줬는데 5만 원 던지고 쫓아낸 게 사정이야?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게 겨우 5만 원짜리였어? 수아가 유나한테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유나야, 너 SNS에 시어머니랑 사이좋다고 자랑했잖아. 여행도 보내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면서 효자라고 글도 올렸고,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유나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수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만 가줬으면 좋겠어. 너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유나가 놀라서 수아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나한테 이럴 거야?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친구들한테는 효자인 척 SNS에 자랑했던 게 믿기지가 않아. 오늘은 그만 가줘. 유나는 황급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닫히고 나서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희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유나가 그런 사람인 줄.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수아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나 남편 현선의 회사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나가 저한테 잘하고 제 집에도 자주 놀러 왔는데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아가 현서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니요. 그래서 유나가 수아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였군요. 수아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유난의 회사 투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정직해야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수아의 말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아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희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수아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로 수아가 현서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고요. 투자금이 빠지면서 현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중단됐고 구조조정까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현서는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졌죠. 투자 유치를 망쳤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학대한 일이 투자자한테까지 알려졌다고요. 유나는 친구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수아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진실을 알렸거든요. 명품 구매 모임, 골프 모임, 와인 모임.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모임에서 빠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담담했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뿐이었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유나와 현서는 이제야 제 존재의 무게를 느끼게 됐을 거예요.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모욕했던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1년 반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청소관리 업체는 이제 직원이 15명이 됐습니다. 관리하는 VIP 가정도 30곳이 넘었죠.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통장 잔고는 2억 원을 넘어섰죠. 차도 샀습니다. 깔끔한 중형차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저는 멈칫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서와 유나였어요. 현서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유나도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유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인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어머니. 현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 좀 도와줘. 회사 투자도 싹 다 끊기고 그동안 카드값 때문에 대출을 몇 번 받았는데 그걸 못 갚았더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해. 저는 뒤돌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유나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요, 어머니. 저희 살려주세요. 다음 달이면 거리로 쫓겨나요. 제발.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그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유나야, 기억나니? 너가 내 발 앞에 5만 원 던지던 날. 유나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서야, 너는 그때 뭐 했어? 네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 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그때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유나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내가 왜 너희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유를 말해봐. 현서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 그래도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버려? 아들이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어? 저는 가방을 들고 두 사람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나가 일어나서 제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차갑게 유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나는 이제 너희 엄마도 너희 시어머니도 아니야. 이제 그만 돌아가. 현서가 일어나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리며요. 엄마, 안 돼. 못 나가.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가 도와줘야지. 저는 현서를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돌아봤어요.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똑바로 봤죠.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겨진 현서와 유나는 무너져 내리며 울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쁘더군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감이 느껴졌죠. 오래된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미소를 지어지더라고요. 가슴이 가벼워졌죠. 나는 이제 자유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저한테 5만 원을 던지며 집에서 내쫓아낸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섰죠. 이제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아요.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여자였죠. 주름이 있지만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미래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고 당당하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